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요즘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분 좋아지는 뉴스를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기분 좋은 뉴스로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공군 중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아란 중사가 네. 지난 3년 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 40cm를 잘라서 어허. 어린 암 환자들, 소아암 한우들을 위해 기부했다라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예. 이 소아암 한우들에게 왜 머리카락을 기부하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잠시 오디오로 다시 한번 듣고 가시죠. 대부분의 소아암 환자들은 그 18세 이내의 그 청소년들인데 평균 사춘기 전후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질환을 앓게 되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머리를 그 삭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또 외부 활동도 안 하고 이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현상, 2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누구 목소리예요?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 줄여서 어머나. 네, 어머나 운동본부의 김영배 이사장이 말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소아암 환자들, 특히 이제 아동 소아암 환자들 같은 경우, 아동 환자들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어린이용 혹은 청소년용 항암 가발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기부를 하는 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발이 이게 굉장히 비싸요. 예. 개당 가격이 최소 200만 원에서 평균 5, 600만 원. 이렇게 비싸요? 예. 오. 그러니까 또 이 소아암 한우들 가족들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비로만 수천만 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발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나 운동본부 같은 곳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받아서 어린이용 청소년용 항암 가발을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기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어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가발을 받게 되면 내 보물 1호라고 부르면서 정말 애지중지한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조아란 중사 역시 어제 이 어머나 운동본부에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뭐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충 이제 짐작이 되네요. 네, 뭐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발머리입니다. 네. 흐뭇한 소식에 오늘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라는 칭찬과 감사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 기사 보면서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이 지금 나서서 아름다운 기부, 머리카락 기부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모두 지금 머리카락을 기부해오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공군의 조아란 중사가 머리카락을 기부했던 뉴스가 나오기 하루 전, 그러니까 9월 2일에 육군 3사단의 전민경 중사와 최윤영 하사가 머리카락을 기부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8월 15일에는 3년 동안 소중히 길러온 모발 30cm를 기부했던 그 육군 5군단의 김루시아 하사 이야기가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김루시아 하사? 예. 그리고 해군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 지난 5월에 해군 대위로 근무 중이었던 이 김연아 대위가 임관 후 4년 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해병대 소속 김경진 중사 그리고 김미경 대위 김교령 중사가 4년간 길렀던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육해공군 해병대 소속 여군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기부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 정말 장하고 참 좋은 일을 하는데 네. 국군 장병들만 지금 기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일반 분들도 뭐 공무원부터 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부가 꼭 좋다라고만 하기 또 힘들어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조아란 공군 중사 같은 경우에 이번 기부가 두 번째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기부했던 단체는 어머나 운동본부가 아니라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였습니다.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어머나 운동본부에 기부했냐?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가 머리카락 기부를 중단했거든요. 기부 캠페인을 중단했거든요. 왜요? 멈췄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12년 동안 86,338명에게 머리카락을 기증받아 왔다가 작년에 기부 캠페인을 중단했는데 기부를 많이 받았군요. 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단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발 상태가 또 기부하겠다고 보내준 모발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기부받은 머리카락의 90% 이상이 가발 제작에 쓸 수 없었다. 아니, 진짜로요? 예. 90%가? 예. 모발이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가발을 만들 때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위 이 머릿결을 녹이는 작업을 해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또 머릿결도 녹이고. 네. 가발은 결이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머릿결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만 가발은 결이 없거든요. 근데 손상이 심한 모발은 이 과정에서 녹아버린다 그래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아, 손상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래서 뭐 파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파마나 염색 같은 걸로. 근데 최근에는 파마나 염색을 하더라도 트리트먼트를 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느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부를 결심하면 그때부터는 염색이나 파마를 또 안 하세요. 그래서 2, 3년 동안 안 하세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시는데 네.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 많은 모발들이 손상된 모발들이고 가발 제작에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의 대부분이 가발 제작에 적합한 머리카락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기부 모발을 이제 접수하고 선별하는 업무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다 보니까 오히려 동남아 같은 데서 외국에서 모발을 사오는 수입해오는 비용이 더 싼. 옛날에 저희가 참 힘들 때 우리도 모발 가발 수출 많이 했죠. 많이 수출했었죠.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서 이제 캠페인이 중단됐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군들을 비롯해서 지금 기부하고 계신 분들의 머리카락이 꼭 어린 암 환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90%가 또 그 모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